네, 반갑습니다. 삐니아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얘기 나눠볼 것은 다가구 중개에 있어서 여러분들 임차인 세팅할 때, 임차인 중개 거래할 때 여러분들이 챙겨봐야 될 것들이 있죠. 내 임차 보증금이 보호가 되는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체크해봐야 될 내용이기도 한데요. 제가 최근에 중개사 분들하고 몇몇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본 게 있는데 좀 깜짝 놀라기는 했었습니다. 왜 놀랐냐면 실제 다가구 세팅을 할 때요. 임차인들이 여럿 있고 보증금들이 이제 여러 개 껴 있잖아요. 그러면 내 보증금이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실히 검토하지 않고 대충 어림잡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계약을 읽어내시는 분들도 있더라는 얘기죠. 그리고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은 아예 애매하면 중개 거래를 안 해요. 올 전세로 들어오면 또 안 하겠다고 합니다. 선순위 이제 먼저 들어온 임차인이 몇 명 있으면 본인도 아리까리 하니까 안 하시는 분, 그런 분들도 계시고 대부분은 진행을 하는데 이 물건 뭐 문제 있겠어? 설마 경매가 나오겠어? 나중을 생각하지 않고 만에 하나의 상황을 대비해서 계산하고 중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안일하게 그냥 우야무야 계약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라기는 했습니다. 실제 배당 계산이라든지 내 보증금이 얼마나 안전하게 유지되는지 여부를 확실히 검토 안 하고 계약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보면서 와,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이제 공인중개사분들이 정확하게 계산도 하고 안전할 때 이제 진행을 하긴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더란 얘기죠. 실제 제가 경공매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임차인들 명도 과정에 저희가 참여를 뭐 거의 매일 인도를 하고 있는데 많이 만납니다. 젊은 세입자분들, 보증금 다 떼이시는 분들, 부분적으로 밖에 못 받는 분들, 경매 나오니까 임대인 도망가 버리고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진짜 하소연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저희가 많이 보고 있거든요. 실시간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특히 며칠 전에 이제 진행되는 거는 저희가 배당 요구 및 권리 신고서, 이제 법원이 경매 진행되면 이제 돈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법원에 이제 돈 받겠다고 신고를 하거든요. 그걸 저희가 이제 낙찰자의 지위로 재판 기록을 열람하러 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임차인이 이제 중개한 거래가 공인중개사더라고요. 공인중개사가 이제 거래를 해서 이제 입주해서 살고 있는데 경매가 터져 놓으니까 보증금 한 푼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단 이번 일뿐만이 아니라 허다합니다. 저는 너무 허다하게 봐요. 왜냐하면 경공매 물건만 보기 때문에 저희가 허다하게 보는 건데 우리 중개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창업 예정자이신 분들은 그런 상황을 많이 접하지 않으셔서 크게 안 와닿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매일 봅니다. 매일. 정말 심각해요. 임대 임차가 뭐 직거래야 그럴 수 있다지만 중개거래가 돼서는 이렇게 사고가 나면 안 됩니다. 진짜로. 해서 여러분들 어렴풋이나마 좀 알고 계셨던 분들, 배당 계산 잘 못하셨던 분들, 이걸 이번에 올전세로 들어가면 되나 안 되나 잘 모르셨던 분들은 한번 보고 유심히 보시고 충분히 좀 습득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럼에도 부족한 건 좀 더 검색을 해보시고 공부를 따로 좀 해보셔서 여러분들이 다가구 임대차 중개할 때 여러분들 사고 없이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래도 의뢰하시는 분들은 공인중개사를 끼고 하는 이유가 안전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믿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믿음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공부하셔야 돼요. 잘 모르시면. 자, 지금부터 한번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저희가 명도무를 하고 있는 이 다가구입니다. 다가구. 요거 배당을 통해서 어떻게 배당을 되는지 저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길면 1, 2차 좀 나눠서 할게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임대차 중개 다가구입니다. 여러 이제 호실이 있는 다가구 중개를 할 때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챙겨야 될 것들이 있죠. 첫 번째로 이제 전입세대 열람원, 지금은 공인중개사가 이런 것들을 체크해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확정일자 부여 현황, 주민센터 가면 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자, 보통은 이 세 가지를 필요로 하죠. 그죠? 그리고 전입세대 열람원을 떼봤는데 만약에 외국인 이름이 있다. 그러면 외국인 체류 확인서를 따로 좀 떼시긴 해야 됩니다. 내국인밖에 없는 경우는 요 세 개만 이제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요거를 여러분들 그 임대인한테 떼달라면 알아서 떼주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잘 모르시는 분도 계세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또 잘 모르시기도 하고 또 이런 서류 준비하는데 미온적이신 우리 그 임대인 분들도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임장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떼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까지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요거는 여러분들이 떼실 것을 권유드리는 입장입니다. 자,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는 사실 등기부등본 때 보면 압류 채권이 없으면 지금 계속 오랜 기간 연체됐거나 금액이 크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거든요. 등기부에 압류가 찍히면 통상 국세든 지방세든 500만 원 이상 이제 연체가 되면 몇 개월 기다려보고 이제 압류를 합니다. 부동산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런 게 없다면 국세지방세가 체납이 돼 있더라도 거의 크지 않고 오래되지 않았다라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요것도 당연히 출력을 해야 되지만 임대인분한테 이제 요청을 해야 되지만 요 부분 확정일자 부여 현황하고 전입세대 일람은 가능한 여러분들이 떼 보시라. 그렇게 해서 임대차 현황서를 여러분들이 좀 만들어 보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여러분들 예전에 이제 중개할 때 임대차 현황서라고 해가지고 임대인이 대충 도장 찍고 뭐 임차인 서명 받고 보증금 얼마 뭐 이것만 가지고 중개했던 시절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봐서는 임대인이 충분히 거짓으로 작성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관계를 전입세대 일람은 떼고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떼서 각 호실별로 임차인이 언제 전입했고 확정일자가 부여됐고 보증금 차임이 얼마인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서 임대차 현황서를 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실제 그렇지 않고서는 임대인이 뭐 이런 걸 합니까 하면서 막 되게 비협조적인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위임장 받고 전입세대 열람은 위임장, 확정일자 부여 현황 신청서죠. 그거 위임장 받고 임대인의 주민등록 4번 복사본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민등록증 요렇게 해서 가면 요거 뽑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임대차 현황서를 각 호실별로 보증금 차임이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라. 자, 지금은 이제 서류를 요 세 가지를 다 떼야 됩니다. 참고를 하셔서 여러분들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서류별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전입세대 열람원은 뭐냐면 해당 주소지 이제 다가구 한 개의 이제 소유주로 된 이제 건물이 되겠죠. 이 건물에 어떤 이름이 전입이 되어 있느냐 이름만 나옵니다. 전입된 사람의 이름만 나오죠. 다음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이제 발급을 받게 되면 각 호실별로 보증금하고 이제 확정일자 이제 부여받은 날짜하고 그런 정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제 떼 가지고 뭘 비교하느냐 하면 우선 확정일자부 임차인을 딱 기록을 한번 해보시고 혹여 전입세대 열람을 뗐을 때 소유주를 제외하고 확정일자 부여 현황이 없는 임차인 있잖아요. 전입자. 그러니까 전입세대는 이름이 있어. 근데 확정일자 부여는 안 돼 있는 사람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증금 1, 200에 뭐 500 미만으로 해서 저렴하게 달세 내고 사시는 분들 전입만 하고 주민센터 별다른 신고를 안 하고 사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소액임차인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은 전입세대 열람원의 전입자 또 다른 전입자가 있다면 이건 누구냐 물어봐가지고 임대인에게 임차인이다라고 하면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 사본을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은 사람의 전입 이력, 보증금도 체크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전부 다 전입세대 열람원에 있는 사람의 이 임차인들의 보증금 차임을 반드시 다 확인하시라. 그래서 임대차 현황서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서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자, 다음.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배당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하고 이 전입세대 열람원하고 확정일자 부여된 거 이 정보를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이 떼보게 돼요? 왜 떼봅니까?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떼는 것은 그분의 지금 경제 여건이 어떤가 그런 걸 보기 위한 신뢰도 차원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주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 부분도 맞기는 해요. 현재 국세지방세가 체납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경제적 여건, 재정적 여건이 어느 정도는 추론이 되니까 그것도 맞긴 합니다만 궁극적인 원인은 뭐냐면 만약에 이 다가구가 경매로 진행됐을 때요. 경매로 진행됐을 때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서류나 공부들 있잖아요. 전입세대 열람원, 확정일자 부여 현황, 그리고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이거를 떼는 이유는 사고가 터졌을 때 이게 어떻게 되느냐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체킹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지금 신뢰도를 본다는 게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고요. 뭐 지방세 좀 밀려있다고 해서 뭐 사정이 안 좋나 이걸 보고자 함이 아니라 실제 경매로 진행됐을 때 내 보증금이 보호될 수 있는 위치에 있는가 이걸 보기 위해서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면 경매가 진행됐을 때 내 보증금을 법원에서 이제 받을 수 있냐인지 이겁니다. 쉽게 말해서 누가 낙찰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경락대금을 가지고 법원이 각 임차인 그리고 채권자, 근저당권자도 있고 뭐 압류권자도 있고 가압류권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채권자하고 임차인하고 줄을 이렇게 딱 세워보고 누구를 먼저 배당을 좀 해주고 예를 들어서 5억을 배당받았으면 누가 5억에 낙찰을 해서 그 돈을 법원에 다 받았으면 이렇게 줄을 한번 세워보는 거죠. 임차인이 언제 전입했는지 근저당 설정이 언제 등기부에 접수됐는지 전세권 설정이 언제 됐는지 이런 걸 딱 비교해 가지고 순서대로 이제 돈을 나눠준다는 거죠. 그게 배당입니다. 법원이 나눠주는 거예요. 그 범위 안에 들어서 내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냐 이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임차인, 임차권자죠. 자, 임차인은 전입을 하고요. 확정일자 부여를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자, 다음으로 근저당권자도 있을 거예요. 자, 요거는 등기부 접수일입니다. 등기부에 근저당 설정을 하기 위해 서류를 접수한 그 날이죠. 자, 그 다음 전세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등기부입니다. 등기부에 이제 기재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압류가 있다면 국사지방세 연체는 압류로 이제 등기부에 기재가 되죠. 압류. 그 다음 뭐 가압류 뭐 등등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기부상의 이런 제한적 권리, 제한적 물건이나 채권들 하고 그 다음에 임차인의 전입 확정일자부를 비교를 해가지고 일정한 원칙과 법칙에 의해서 순서대로 나눠준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설정된 날짜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이 전입 확정일자 부여받은 날짜하고 비교를 해봐가지고 지금 내가 만약에 이 임차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했을 때 내가 순위 안에 드느냐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국세지방세는 왜 국사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구를 하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압류, 등기부에 찍힌 압류가 바로 국세지방세거든요. 등기부에 찍힌 거예요. 국세지방세. 자, 그러면 등기부에 압류 안 찍히면 뭐 국세지방세 굳이 냈는지 안 냈는지 확인할 필요 없지 않나? 등기부에 이렇게 연체가 되면 압류가 찍히는데 뭐하러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떼라 그러나, 이제 그런 얘기를, 그런 의문을 또 가질 수가 있는데, 자, 다른 물건이나 채권들은 그렇지가 않은데 요 놈만 유일하게 이 놈만 청구일 기준으로 합니다. 청구일. 예를 들어서 부가세 납부해라고 청구되는 날 있죠. 뭐 부가세 신고하는 날이 되겠죠. 아니면 종합소득세, 여러 가지 이제 세금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세도 있고 지방세도 있고, 요게 주로 청구되는 날, 법정기일이라고 하는데, 주로 그날 기준으로 해서 나중에 이제 경매가 진행될 때 그날 기준으로 해서 돈이 나눠주는 순서가 정해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임대인이 처음에 돈을 납부해야 될 청구 날짜가 있을 건데, 보통 2달, 석 달, 넉 달 계속 연체하고 금액이 500 이상 넘어가면 이렇게 등기부에 압류가 찍히거든요. 1, 200은 또 압류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등기부상으로는 여러분들 금액을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청구 날짜도 알 수가 없어요. 내라 해서 계속 기다려줬는데 안 내니까 이 임대인의 부동산 재산을 압류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최초 청구일 기준으로 배당 순위를 정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근저당 설정일, 전세권 설정일, 등기부에 찍힌 딱 그 날짜 기준으로 임차인의 전입 확정을 자부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납부 시점을 정하는데, 이 국세지방세만 등기부에 찍히든 안 찍히든 이 청구일 날짜 기준으로 해서 법원이 우선 배당을 해준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국세지방세가 지금 연체된 게 있는지 한번 보라. 혹여 연체된 게 있다면 그놈 먼저 배당해 줄 수가 있으니까 네 임대차 계약서 쓰기 전에 한번 배당 계산해봐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전입세대 열람은 확정일자 부여 현황, 그리고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굳이 우리 공인중개사분들이 떼가지고 이렇게 계약을 하라라는 이유가 이 청구일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전입세대 열람은 하고 확정일자 부여 현황은 임차인의 배당 순위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등기부 등본도 떼지 않습니까? 임대차 계약할 때. 그럴 때 이제 근저당 전세권료 접수일이 있을 거예요. 그 접수일도 확인을 해서 네가 지금 보증금을 8천 건다면 203호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다른 임차인이 얼마나 있고, 그 사람이 우선적으로 배당을 얼마나 받아가고, 근저당권이 얼마나 배당을 받아가고, 혹여 전세권이 있다면 전세권 받아가고 니한테 남는 게 있느냐. 예컨대 이 다가구가 10억인데 한 8억 정도에는 충분히 낙찰돼, 경매니까. 그러면 임차인의 전입 확정일자부 계산 보증금을 더해보니까 한 2억 정도 돼. 그리고 근저당이 채권 재고액이 한 3억대, 5억이잖아요. 내가 8천, 9천은 보증금 걸어도 되느냐? 지금 계약하는 사람 더하면 이제 6억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시세가 10억이니까 한 8억 이상 정도는 낙찰이 될 것으로 보이니까 뭐 서울 수도권이라고 볼게요. 안전하다. 요렇게 계산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임차인의 보증금이 안전한지를 계산하는 순서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배당 계산하는 부분은 제가 2부에서 다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지금 시세가 10억이에요. 근데 임대차 계약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10억 빡빡하게 맞춰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저당 설정이 채권 재고액이 뭐 한 6억 됐다. 현재 임차인이 1억씩 3명이 있어. 먼저 전입 확정일자 받은 사람이. 그럼 얼마예요? 근저당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합하면 9억이 먼저 빠져나가죠. 그럼 내가 지금 8천, 9천, 1억으로 들어간다 치면 딱 10억째가 되는데 이미 9억이 이제 먼저 배당이 되니까 이렇게 맞추면 안 돼요. 이게 원칙은 아니지만 현 시세의 한 70%, 그 정도면 비교적 안전하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10억짜리인데 지금 내가 임대차 계약할 사람의 보증금을 합해니까 한 7억 정도 돼. 예를 들어서 근저당하고 임차인 보증금을 다 합해보니까. 그리고 우리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써서 보증금이 이제 임대인에게 넘어갔다고 했을 때 한 7억 정도 된다 이거지. 70%. 그 정도면 비교적 양호하다고 봅니다. 근데 80%까지는 좀 빡빡해요. 왜냐하면 이 10억이라 하더라도 현 시세가 경매로 이제 뜨게 되면 8억, 9억에 낙찰되기도 하고 8억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방은 그렇거든요, 실제. 그래서 여러분들 좀 더 유능한 공인중개사가 되려면 최근에 내 주변에 다가구가 어느 정도에 경락되는지, 비슷한 다가구들 있잖아요. 비슷한 입지 다가구들. 그런 것까지 살펴보고 하는 게 맞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경매 물건까지 조사하기 좀 힘들긴 하니까 원칙은 아니지만 한 70% 선에서 끊어라.
그게 맞아요. 이미 임차인 보증금 합산해보니까 5억대, 근저당 4억이야, 4억. 9억이 빡빡한데 시세가 10억, 11억이라고 해서 임대차 계약할 사람 1억짜리. 이건 너무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보증금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온갖 가정을 세워서 리스크를 해지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경기가 안 좋으면 8억이 아니라 7억, 6억 5천이 될 수도 있잖아요. 경락받는 금액이. 그러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떼인다고요. 물론 이제 내가 보증금을 못 받아도 채권자한테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채권자가 돈이 있나요? 뭐 잡아가둘 수도 없는데. 해서 안전하게 시세 대비 70% 선에서 끊는 게 맞다. 이거는 이제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서울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입지가 좋고 하면 시세 8, 90%에 낙찰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다르긴 해도 상당히 이 금액을 보수적으로 보고 여러분들이 임대차를 맞추셔야 된다. 아시겠죠? 자, 배당 방법은 2부에서 추가로 상세하고 디테일하게 좀 설명드릴 건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근저당권자의 등기 접수일 하고요. 임차인의 확정일자 받은 날짜, 그 날짜하고 경합을 해서 날짜가 빠른 날 기준으로 순위 배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19년 1월 1일 날에 확정일자 부여받았고 1억이다. 근저당권자가 20년 1월에 근저당 설정이 등기부에 됐다 하면 임차인의 확정일자 부여하고 등기부에 찍힌 등기상의 접수일 해가지고 임차인이 바라면 임차인 배당을 먼저 해준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계산이 되고 전입 같은 경우는 소액 임차인 경우는 전입만으로도 이제 우선 배당, 최우선 배당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계산이 좀 여러분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등기부에 찍힌 압류 채권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청구일, 그러니까 연체가 한참 이렇게 되어 왔지만 최초 청구일 기준으로 해서 배당이 될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압류 채권에 대한 정보 금액이 없는데 뭐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등기부 떼봐가지고 등기부입니다. 등기부 등본에 압류 채권이 이렇게 돼 있지 않으면 금액이 크지 않을 확률이 매우 큽니다. 물론 금액이 큰데도 뒤늦게 압류하려고 준비 중이었던 상황일 수도 있지만 확률적으로 그렇지는 않아요. 저희가 해보니까 등기부에 압류 찍히지 않으면 그렇게 금액은 크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떼지 말아야 되는 그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의무적으로 발급받고 요청해야 되는 서류이니까 당연히 하셔야 되지만 이걸 몰라가지고 문제되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가장 문제는 뭐예요? 임차인의 보증금이 누락된 거, 허위로 작성된 거, 그런 것들이 전세 사기, 보증금 피해로 이어졌던 사례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차인의 전입 확정일자부, 임대차 전입세대 열람도 떼고 확정일자 부여 현황도 떼가지고 확정일자 부여 현황이 없는 전입세대 열람원의 이름이 있다면 누군지 확인해서 임대차 계약 사본까지 첨부를 해가지고 확정일자 부여된 보증금하고 확정일자 부여되지 않은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사본하고 전부 다 자료를 받아서 임대차 열람서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순위 배당이 어떻게 되고 지금 내가 이 계약하실 분, 임차인분 계약을 하게 되면 과연 시세 대비 한 70% 안에 들어오는지, 지역마다 좀 다릅니다. 80%가 될 수도 있고 합니다만 그 범위 안에 들어오는지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그 계산을 꼼꼼히 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2부에서는 여러분들 배당 계산하는 법 정확하게 여러분들하고 이 다가구를 두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다가구 배당을 엄청 많이 해보거든요. 실제 경매 계장님도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하고 토론을 한 적도 있어요. 모 진주지원 가서는 모 경매 계장님하고 그 경매 계장님도 아마 업을 오랫동안 하신 건 아니신 것 같은데 저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저하고 조금 금액이 안 맞는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배당 계산을 엄청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릴 테니까 다음 시간 강의도 놓치지 말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